자, 콜롬비아의 이 사람은 연쇄 살인범이 되겠습니다. 연쇄 살인범인데요. 남미의 범죄자들은 잘 알려지지 않아요. 왜냐면 좀 이렇게 좀 많이 떨어진 곳에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AP통신 같은 이런 해외 토픽에 나올 만한 일들은 이제 미국을 거쳐서 이제 많이 뿌려지는데 미국이랑 이제 멀잖아, 그죠? 그렇기도 하고 이제 세계 주요 언론사들이랑 좀 멀어요, 콜롬비아가. 그렇기 때문에 남미의 범죄자들은 잘 안 알려집니다. 근데 얘가 알려진 이유가 겁나 죽였습니다. 확인된 것만 138명은 살인했고요. 비공식적으로 172명에서 400명 정도 돼요. 되게 많죠. 그래서 많이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워낙에 이만큼 죽이니까 알려질 정도인 거죠. 그렇게 많이 살인을 했는데 이 사람이 받은 형량이 얼마일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이 몇 년형 받았을 것 같아요? 사형은 아니었어요. 몇 년형일 것 같아요? 불과 22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지금 2021년도에 출소 예정이에요. 2021년도에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 말이 안 되죠, 그쵸?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이 사람 잡혔을 때 이제 사람들이 시위를 했어요. 사형시키라고 시위가 막 있었습니다. 이 콜롬비아 사람들이. 근데 콜롬비아는 사형제도가 없었어요. 이전에 폐지돼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 때문에 다시 사형제도를 부활시킨다고 해도 이 사람에게 적용할 수는 없죠. 왜냐면 이 사람이 잡히고 나서 이 법이 생기는 거니까. 이 사람에게는, 예전 사람에게는 이제 법을 적용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사용할 수 있는 그 나라적 제도가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래서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어쨌든 이 살인에 대한 재판을 했는데요. 11번의 재판을 거쳐가지고 1853년을 받기는 했어요. 1853년을. 이 사실상 종신형이잖아요. 그죠? 근데 22년으로 줄게 된 이유가, 이게 어이가 없는 게, 피해자들이 워낙에 많잖아요. 근데 이 경찰들이 못 찾는 거지. 100명 넘는 피해자들 막 다른 나라에도 막 있고 이래요. 근데 이거를 피해자를 다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경찰을 앞장서서 가이드 해줍니다. 아, 여기 가시면 있습니다. 직접 현장으로 가서 직접 같이 이렇게 막 땅을 파묻은 사람들을 땅을 꺼내서 막 파가지고 유골을 직접 가족들에게 직접 주기도 했고요. 경찰들에게 자기 범행에 따른 이제 시신 정보를 다 알려준 거죠. 어디에 누구 있다, 어디에 다 알려준 거야. 그래서 감형을 받았어요. 경찰의 수사를 도와줬다고. 이게 범인인데 도와줬다고. 이 말이 안 되지 않아? 이 콜롬비아는 이런가 봐, 법이. 자기가 앞장서서 알려줬다고. 이게도 1853년형에서 22년으로 줄인 건 그래 너무 많이 줄여준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아무리 착한 짓을 했다고 해도 이건 이해가 좀 안 가기도 하고, 사실. 그리고 또 얘가 또 어이가 없는 게, 감옥에서 모범수였대요. 모범수. 아, 이 모범수 진짜. 그래서 감형을 또 받은 거야. 그래서 22년인 겁니다. 말이 안 되지. 이제 콜롬비아 후진국인 거예요. 그래서 콜롬비아가 선진국이 아닌 이유가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죠. 이 가라비토, 이 사람의 죄를요, 미국 법을 적용해 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요 2600년형이 나온대요. 근데 콜롬비아는 22년인 거야. 아, 말이 안 되죠. 어쨌든 이 사람은 5년 뒤에 2021년에 나온답니다. 얘는 근데 나와도 아마 맞아 죽지 않을까요? 그죠? 맞아 죽을 것 같은데. 얘는 그냥 여기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오지 마세요. 예. 다음 넘어갑니다. 6번째죠. 이 국기 혹시 아세요, 여러분? 이거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 상식 테스트. 이거 어딜까? 와, 파란색 배경에 십자가. 이거 어딜까, 이거? 어딜까? 와, 모르겠죠? 5글자입니다. 5글자예요. 자, 이거 뭘까? 아이슬란드입니다.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가 어디 있냐면요, 유럽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유럽인데요. 유럽의 북서부 쪽에, 그린란드의 바로 아래에 있고요. 남동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잉글랜드의 좀 북서쪽에 있어요. 저 초록색 저게 아이슬란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요. 이 아이슬란드는요,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나라로 뽑힙니다. 세계 1등이에요. 평화국가. 자, 그 이유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면요, 이 나라는 일단 군대가 없어요. 군인이 없어. 군인이 없는 나라야. 역사적으로 징병제를 단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는 나라예요. 와, 너무 신기하지? 군대가 없는 나라야. 일본 같은 경우는 군인이 없죠. 자위대라고 해서 그건 자체적으로 이제 운영되는 군인이고, 왜냐면은 이제 전범국으로 몰리면서 무조건 항복하잖아. 원자폭탄 맞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군인이 아니에요. 그건 정규군이 아니고 어떤 따로 운영하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그 자위대라고 합니다. 근데 얘네는 이것도 없어. 아예 없어. 밀리터리가 없어. 아미라는 게 없어요. 없어.
그리고 이제 예전에 사실 미군이 상주하긴 했었습니다. 미군이 와서 지켰었어요. 그래서 아이슬란드 주둔군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는데 이제 그 미군까지도 철수했고요. 지금 남아있는 거라고는 치안을 담당하는 거는요. 해안 경비대밖에 없습니다. 군대가 있었던 적이 없는 나라예요. 영토 자체는요. 우리나라랑 좀 비슷해요. 우리나라를 100으로 놓으면요. 이 아이슬란드는 102.8 뭐 요 정도 거의 비슷하죠. 미세하게 크다 요 정도인데 인구가 글쎄 33만 명밖에 안 됩니다. 너무 적죠. 도 단위로만 가도 서로가 서로를 다 알아 이 나라 사람들은. 그쵸?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친척 조금만 통하면은 이 나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범죄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누가 누구지 다 아니까. 실제로 이 아이슬란드 국가는요 최근 몇십 년간 살인사건이 단 한 건도 없었던 나라입니다. 엄청 청정국이죠. 살인사건이 없어. 마을에서 살인사건이 없었던 게 아니고 이 국가에서 살인사건이 없었어요. 엄청 깨끗한 나라입니다. 범죄나 뭐 이런 거에서. 그죠? 뭐 이런 것들 말고는 또 살기 좋은 나라로 많이 뽑히는 게 이 사람들이 되게 뭐랄까 와 문화적이에요. 자 설명 좀 드릴게요. 이 사람들은요 이 국민들은 독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독서를 굉장히 좋아하는 나라예요. 아마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인데 이 나라 사람들은요 책을 취미로 써서 출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문 작가가 아니라 취미로 책을 출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출간되는 그 책의 양이요 인구 1000명당 3권을 낸대요. 이게 어느 수치냐면은 독일의 경우에는 0.8이고요. 책 출판 수치가 영국은 0.6이고 미국은 0.4예요. 아이슬란드 사람이 얼마나 책을 좋아하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죠? 1000명당 3권을 낸답니다. 1000명 중에 3명은 1000명 중에 뭐 3명인지 3명인지 3권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000명당 3권을 만들어내대요. 이만큼 책을 많이 읽기도 하고 쓰기도 좋아한다고 합니다. 인터넷이 가장 자유로운 나라이기도 해요. 인터넷 자유지수 1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접속을 못하는 사이트가 없어 이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보면은 보통 우리나라에서 막는 거는 이제 음란 사이트 많이 막죠. 야동 못 보게 하려고 그죠. 근데 아이슬란드에서는 이런 거 다 허용됩니다. 인터넷의 모든 사용을 국민의 선택에 맡긴다는 얘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국민이 그냥 선택하면 돼.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 대신에 이걸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본인이 책임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뭐 이 나라에서 안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중요한 점은 이러한 정책이 있지만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아이슬란드 사람들은요 이제 또 웃긴 게 전 세계에서 가장 순수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가장 순수해요. 자, 이 사진인데 자, 이 무슨 얘기냐면요 이 사람들이 신비주의적인 경향이 좀 있대요. 미신을 믿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은요 실제로 엘프를 믿는데요. 엘프의 존재, 요정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요정을 믿는데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도 있었대요. 이 아이슬란드의 땅에다가 공장을 지으려고 했는데 국가에서 이 엘프가 공장을 지으면은 이 살고 있는 요정들이 다칠 수 있잖아. 아니 실제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야 이게. 엘프들이 다칠 수 있으니까 이 지역에는 엘프가 살고 있지 않다라는 증명서를 받아야지 건물을 세울 수 있대요. 와 이게 애기들이야? 이게 뭐야? 너무 순수해. 완전 귀요미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게 뭐냐면은 지금 이게 뭐냐면은 산에 이제 요정들을 위해서 교회를 만들어 준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게 아이슬란드 가면 꽤 많대요. 이게 이 사진이 뭐냐면은 이제 건물을 지으니까 되게 조그매 그냥 뭐랄까 이 카드 정도 되는 이런 크기의 종이를 이제 집처럼 그린 건데 요정들 교회 집 뭐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세워둔다고도 합니다. 되게 귀엽지. 순수하다 뭐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랑 달라. 다음 내용이 아이슬란드 얘기가 좀 많아요. 제가 아이슬란드 이거 조사하면서 재밌는 내용 와 좋다라고 생각하는 걸 되게 많이 찾았거든요. 그래서 아이슬란드 사람들은요 어릴 때부터 일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어릴 때부터요. 이게 정부의 정책이에요. 13살부터 15살쯤부터 참가할 수 있는 어린이용 워킹 프로그램이 국가 정책으로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생산활동, 소비활동을 교육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릴 때, 그러니까 20살이 될 때까지 보호만 받잖아. 아무것도 안 하고 아르바이트 안 하고 부모님 주는 용돈을 받는 게 사실은 좋은 거고 아르바이트 하면 뭐랄까 어디다 돈 쓰려 그러냐 뭐 이런 얘기도 듣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성인이 됐을 때 앞가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인이 됐지만 그래도 애기인 경우가 많아.
뭐 자기 혼자 세금 낼 줄 모르고 은행 업무 잘 못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근데 아이슬란드는 국가 정책으로 어릴 때부터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걸 노동의 대가를 받게 하는 교육이 있다는 거죠. 이거 난 되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10대가요 학교를 다니는 것 외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스스로 용돈을 번다고 합니다. 아, 이건 진짜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좋은 것 같습니다. 이래서 아이슬란드가 살기 좋은 나라, 뭐 청정국 뭐 이렇게 불리는 것 같아요. 성평등 지수 1위를 하기도 했어요. 성평등 지수, 남녀 평등에 대해서. 왜냐하면 1980년도에 이미 여성 대통령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요. 대단하죠. 아이슬란드 여자들은요 되게 좀 뭐랄까 다른 나라에 비해 독립적이고 강하기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가 뭐 이런 걸 들어 막 이런 게 없어요. 또 그래서 뭐 동등하고 여자들의 어떤 이 힘쓰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해주기도 하고 인정해주기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거 중요하죠. 성소수자라는 말 자체가 없어. 이 나라는 성소수자라는 말이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당연한 나라예요. 그럴 수 있어. 자기의 선택이니까. 전혀 이 뭐 게이나 레즈비언에 대한 이런 거부감이 없다고 합니다. 성전환 수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동성 결혼도 합법화돼 있는 나라고 유명한 사람들 중에 이 나라에 뭐 정치인이나 연예인들 중에서도요 동성애자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좀 되게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고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거부감이 들고 막 이렇지 않대. 이 나라에서는.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 보면은 그죠? 뭐 잘 살고 돈을 많이 갖고 있고 뭐 이런 강력한 뭐 경제 뭐 대국 이런 게 아니라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가 좋은 나라인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또 들었었어요. 대단하네요. 그죠? 7번째. 자, 여기가 어딜까요? 일단 사진만 봐도 겁나 추워 보여요. 그죠? 무슨 와 이게 뭐야? 뭐 돌풍 막 얼음 돌풍 막 눈보라 치는 것 같아. 블리자드. 그죠? 어디일까요? 이거는 남극이고요. 세종기지를 찍은 겁니다. 세종기지인데요. 세종기지에 관한 얘기예요. 남극에서는요 감기에 걸리지 않아요. 이상하죠? 보통 감기는 추우면은 걸리잖아 우리가. 근데 겁나 추운 나라잖아. 전 세계에서 가장 추운 곳인데 감기에 안 걸린대. 감기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렇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남극에 우리나라의 세종기지 이제 우리나라 대원들이 있습니다. 세종기지 대원들 여기 사는 사람들이죠. 자, 이 사람들은 감기에 안 걸린대요. 왜냐면은 너무 추우니까 감기 바이러스가 살 수가 없대. 맞아. 감기 바이러스도 얼어 죽는 거야. 감기 바이러스가 안 살아요. 여기는 그래서 호흡기 질환이 없어요. 남극에서는요. 자, 남극의 대원들은요. 그래서 감기보다요. 어떤 부상이나 동상 같은 걸 더 걱정한다고 합니다. 질병이 없는 청정 지역이죠. 그래서 좋은 것 같지만 사실 좋은 것 같잖아. 감기 안 걸리고 그러면은. 근데 이게 안 좋은 게 오히려 면역력이 없어가지고 감기 바이러스에 조금만 노출돼도요 다른 사람들보다 심하게 걸린대요. 요게 이제 좀 단점이겠죠. 그래서 세종기지의 의사들은요 주로 새 대원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긴장을 바짝 한대요. 왜냐면 감기 바이러스를 혹시나 우리나라에서 갖고 오지 않았을까, 감기 걸린 채로 오지 않았을까 해서 대원이 새로 오면은 체온계부터 준대. 감기 걸린다 안 걸린다부터 확인한 거죠. 그래서 감기 걸리면은 바로 격리한대요. 그러니까 한 번 감기가 전염되잖아. 그래서 감기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약간의 바이러스에만 노출돼도 금방 다 전염된다는 거죠. 그래서 격리를 바로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만 평생 살지 않죠.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기지를 떠나서 우리나라로 돌아가야 되는 대원들은요 미리 이곳을 떠나기 전부터요 우리나라에서 감기에 걸리지 않기 위해 미리 체력 훈련을 막 한대요. 그리고 뭐 비타민도 먹고 뭐 종합 영양제 먹고 감기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한 달 이상을 하고 간답니다. 감기가 무서운 거야. 이 사람들은 감기 면역이 약히니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감기 안 걸리면 좋은 것 같지만 또 우리의 또 건강을 생각해서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는 감기라는 바이러스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게 우리가 좀 더 튼튼해지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어쨌든 남극에서는 감기에 안 걸린답니다. 즐겨요 코카콜라. 예, 코카콜라. 이 코카콜라 얘기할 겁니다. 코카콜라 좋아하는 분들 아주 많죠. 그쵸? 난 사이다가 더 좋아 뭐 그럴 수 있지만 대부분이면 웬만하면 콜라 너무 좋아해. 이거 막 진짜 냉동실에 살짝 얼려갖고 막 슬러시처럼 막 이렇게 해먹으면 개꿀맛. 햄버거, 피자, 치킨 이거 꼭 필요하고요. 그죠? 콜라 좋아하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많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는요 하루 콜라 소비량이요 18억 병이 넘는데요. 18억 병의 콜라가 판매된대 하루에.
엄청나죠. 전체 음료수 시장 중에요. 전 세계의 전체 음료수 시장 중에 40%를 코카콜라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기가 이렇게 많은 거야. 그래서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이 코카콜라에 대한 괴담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 좀 알아볼 거예요. 크게 두 가지 정도인데요. 이런 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코카콜라 제조법을 아는 사람은 전 세계에 2명밖에 없다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코카콜라에 치아를 담가두면은 치아가 하루 만에 녹아서 없어진다.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이 괴담 같은 건데 진실을 알고 가겠습니다. 코카콜라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2명밖에 없다. 이게 더 자세하게 들어보면 원래 이런 얘기가 또 있어요. 원래는 7명이었는데 5명이 죽었고 2명이 남아있다. 근데 이 2명 가운데 한 사람이 죽게 되면은 남은 한 사람이 후임을 정해서 제조법을 정하는 걸로 그렇게 비밀을 지켜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요, 제조법을 아는 2명이 같이 비행기 타는 것도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일부는 사실이고요, 일부는 틀린 얘기입니다. 도시전설 같은 거죠. 그냥 괴담인 거지. 코카콜라 원액의 제조법 자체는요, 코카콜라의 최대 기밀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상할 정도로 엄격하게 이거를 지키기는 해요. 그 코카콜라에 가면요. 근데 이거를 제조법을 아는 사람이 2명이라는 게 이제 잘못된 이야기예요. 이 얘기가 문제인데요. 코카콜라의 제조법은 라이벌 회사인 펩시나 다른 콜라 업계에서도요, 다 알려져 있어요. 생각을 해봐.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보자고. 이 코카콜라, 전 세계적으로 마시는 코카콜라의 비밀을 단 2명밖에 모른다는 이야기가 이게 논리적이지 않잖아, 사실. 그리고 우리 요즘 과학기술 발전 어때요? 과학 성분 분석 기술을 봤을 때 이 음료수의 성분을 모를까? 못 밝혀낼까?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야. 그러니까 괴담인 거죠. 이런 얘기가 왜 생겼냐면요, 실제로 코카콜라 공장에 견학을 가면요, 이런 안내 방송이 나온대요, 입구에서. 당신이 만약 코카콜라 제조법을 보더라도 당신은 그것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런 방송이 나온대요. 이거는 코카콜라만의 특수한 제조법이 있고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마케팅 전략이에요. 이게 마케팅 전략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코카콜라라는 이 음료수는요, 신비주의 컨셉인 거죠. 신비주의 컨셉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냉정하게 또 생각해보자고. 이게 거짓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도 우리 머릿속에 이런 코카콜라가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죠. 되게 대단하죠, 그쵸? 이런 부분이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전 세계인의 머릿속에 마케팅을 심어놨어요. 이게 좀 무섭기도 합니다. 이런 거예요. 이거는 코카콜라의 제조법에 대한 그 속설인데, 이거는 어쨌든 잘못된 이야기고, 이건 마케팅에 우리가 당했다. 코카콜라에 대해 좀 더 신비감 갖고 다른 콜라가 있으면은 코카콜라 잡고 싶잖아, 이런 얘기들 때문에. 와, 이 제조법은 전 세계 2명밖에 모르는데 꿀꺽꿀꺽 개꿀만, 뭐 이럴 수 있는 거지. 그죠?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요, 코카콜라가 치아를 녹인다고 하는 얘긴데요. 예, 치아를 녹인다고 여겨지는 건 그 코카콜라에 들어있는 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는 이제 탄산인 거죠, 탄산. 근데 이 치아가 이제 산에 녹으려면요, pH 5.5, 이 산의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pH 5.5 이상의 산에 노출되면 치아가 녹습니다. 근데요, 콜라의 산 수치는요, pH 2.45예요. 이빨이 녹는 그 5.5보다 절반에 약간 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콜라를 고의적으로 입안에 머금고 오랫동안 있지 않는 이상 치아에 손상이 안 돼요. 그리고 사실 콜라 마셔보면은 이빨에 잘 안 닿아. 그냥 넘기기 때문에, 그죠? 잘 안 닿고요. 우리 입에 침이 있기 때문에 산이 좀 중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향이 사실 없어요. 낭설인 거죠. 그래서 음료수가 치아를 손상시킬 정도면요, 우리가 이거를 알기 전에 미리 국가에서 판매를 중지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죠? 이거 막 TV에서 실험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콜라가 사실 이에 장기간 닿게 되면은 치아의 칼슘이 녹긴 녹겠죠. 오랫동안 산에 약한 산이기도 하니까요, 그죠? 어쨌든 녹긴 녹겠지, 조금씩. 근데 정밀한 저울로 재도요, 이게 녹았는지 안 녹았는지를 확인 못할 정도의 미세한 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코카콜라에 대한 이런 그 괴담은 둘 다 뻥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뻥이야! 마셔! 자, 이 사진 볼까요? 자, 이게 어때요? 지금 마술사가 모자에서 토끼 나오는 마술을 이제 애니메이션을 이제 그림으로 그린 거겠죠, 그렇죠? 이 사진인데, 이 사진을 왜 갖고 왔냐면은 재밌는 게, 호주에서는요, 마술사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요,
민간인이 토끼를 키울 수가 없답니다. 희그머니나? 호주에서는 토끼를 키우는 게 금지돼 있어요. 호주에서는 토끼를 못 키워요. 왜냐면요, 이게 국가 정책인데요, 토끼의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토끼의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게 제가 오늘 조사하다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페이스북에 공유도 했는데요, 이게 이렇대요. 이 국가에서 이렇게 정했대요. 왜냐면 토끼가 지금, 호주는요 토끼와의 전쟁 중입니다. 토끼가 많을 때는요, 토끼가 호주에 100억 마리 이상이나 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국가 정책으로 토끼를 아주 싸그리 잡아서 죽여야 되는 이런 상황이 왔었던 거죠. 이게 지금 토끼를 다 잡아 죽여서 이제 한 군데 모아놓은 거예요. 겁나 많죠. 막 길에 나가면은 이렇게도 된대. 막 토끼 떼가 막 달려들기도 한대요. 막 밥 달라고.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토끼가 온순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떼로 있으니까 어때? 생태계를 파괴하죠. 풀이란 풀은 다 갉아먹는 거야. 풀이 자라는 것보다 속도가 더 빠르니까. 그래서 사막화가 된대요, 호주가. 그래서 이제 이 호주에서는, 호주 정부에서는 이 토끼를 없애기 위해서 별의 별짓을 다 시도했답니다. 1차적으로는 토끼를 사냥했죠. 밀렵꾼들을 모아서 이제 사냥꾼들이 총으로 이제 토끼를 직접 총으로 쏴서 살해하는, 이제 사냥하는 거, 이 아래 것처럼 이제 방식이었는데, 사냥꾼들의 사냥 속도가요, 토끼의 번식력을 따라가지 못해서 실패.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은 토끼의 천적이 여우래요. 토끼의 천적이 여우래요. 그래서 이 토끼를 사냥해달라고 여우를 대량 수입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풀어놔요, 숲에다가. 여우들이 이제 토끼를 잡아먹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이었는데, 이게 문제가, 여우들이 식량 걱정이 없잖아. 그냥 온갖 숲에 널린 게 토끼야. 그러다 보니까 여우 개체수가 엄청 늘어난 거야. 그리고 여우 사냥 속도보다 토끼 번식력이 더 빨랐어. 토끼의 번식력을 이기지 못한 거야, 여우 사냥이. 그래서 여우도 많이 번식하고 토끼도 번식하고 여우가 엄청 번식하면서 생태계 파괴가 이제 또 더블로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여우까지 사냥해야 되는 사냥꾼들이 나타난 거예요. 이래서 이제 실패. 그리고 현재 호주는요, 여우 모피 수출 1위국이 됩니다. 여우를 잡아 죽여야 되다 보니까 모피 수출을 엄청 많이 했던 거죠. 3차 방법은요, 바이러스를 투하합니다, 토끼에게. 그래서 토끼의 어떤 유전자를 이제 조작한다, 뭐 이런 느낌이겠죠. 바이러스를 투하해서 이제 토끼를 이제 죽이거나 번식을 못하게 하거나 뭐 이런 방식이었는데, 토끼들이 이 바이러스에 내성이 생기면서 실패. 자, 그래서 4차 시도를 합니다. 호주 정부에서는요. 4차 시도는요, 유전자 조작을 해요. 그래서 토끼를 이렇게 좀 번식력을 좀 억제한다던가, 뭐랄까, 토끼가 수명이 좀 짧아지게 한다던가 해서 유전자 조작을 하려고, 이 번식력을 약하게 하려고 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실패. 이렇게 호주 정부는요, 이 토끼의 개체를 줄이기 위해서 온갖 별의 별짓을 다 했지만 개체 수의 조절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도 호주 정부에서는요, 이 토끼를 줄이는 게 국가 정책이에요. 그래서 법으로 토끼를 사람이 키우면 안 됩니다. 사람이 토끼를 호주에서 키우려면요, 토끼를 사용하는 마술사, 내가 마술사입니다 라는 증명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토끼를 공연 용도구나 라면서 허가를 해준다고 합니다. 난 마술사야. 호주 가면은 토끼 키울 수 있는 거네요. 개이득인데 저는 토끼를 키울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토끼를 호주에서 키우시고 싶으면요, 마술을 배우세요. 제가 또 유튜브 채널에서 마술 또 배우기 또 운영하고 있는 거 아시죠? 또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여자분들 또 이제 눈이 또 어디 집중되죠, 그죠? 남자분들은 또 여기 볼 거고, 그지? 성별이 갈린다니, 그죠? 자,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이게 무슨 사진이면요, 여자는 고개를 약간 앞으로 이렇게 숙였을 때, 그리고 남자는 고개를 살짝 뒤로 젖혔을 때 상대방에게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라는 연구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여자는 이렇게, 남자는 이렇게, 그죠?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이제 그럼 우리가 소개팅 나갔을 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 그럼 이제 고개를 이용해서, 그죠? 이게 매력을 어필하고, 또 셀카 찍을 때도 좋잖아요, 그죠? 셀카 찍을 때도 이제 고개를 이렇게 이용해서 또 화면빨을 좀 바꾸고, 그죠? 나도 이제 방송을 하니까, 방송을 할 때 어때요? 앞으로 고개를 좀 이렇게 좀 들어가지고, 그지? 좀 고개를 이렇게 살짝 들고, 그죠? 어때? 괜찮아요? 괜찮아요? 고개를 좀 들어가지고, 어때? 괜찮아? 아니야? 이건 좀 잘못된 자료 같네요. 아닌데? 뭐 잘못된 연구 아니냐? 나 안 되는데? 아닌데? 아닌데?
아니잖아. 난 아닌가? 뭐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아 하지마. 아씨 이거는 잘못된 자료 같은데요? 이거는 잘생기고 이뻐야 되나 보다. 아 난 안 되겠네. 네, 마치겠습니다. 짜증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때요? 뭐 딱히 우리 생활에 뭐 그렇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재밌게 우리가 또 잠자기 전에 핸드폰으로 제 유튜브 영상 보시면서 또 이런 거 재밌게 보시면 그래도 뭐 대화할 때 한두 마디라도 할 것도 생기지 않을까요? 또 약간의 좀 티 안 나는 지식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차원에서 재밌게 들을 수 있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반응이 괜찮다면 제가 또 시리즈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별로 쓸데없지만 사실은 재밌는 이야기 사실들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추천과 즐겨찾기 해주시고요. 오늘 내용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지식라디오 여기까지. 안녕. 안녕. 야, 이거는 진짜 아닌가? 진짜 안 되냐? 아이 사기야 씨.